오는 22일부터 뉴욕 일원의 극심한 폭염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차기 뉴욕시장을 선출하는 뉴욕시 예비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13만여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조기 투표에 참여하는 등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장에 출마한 마크 레빈 민주당 후보가 뉴욕 한인봉사센터 플러싱 시니어센터를 방문하고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정보가 불법 체류자 단속에 이용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첫 전기차 고민되시나요? 전문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틀을 깬 스타일, 시대를 이끄는 테크놀로지, 드라이빙의 즐거움까지. 현대, 전기차의 판도를 바꾸다. 현대 아이오닉. 오는 22일부터 뉴욕 일원의 극심한 폭염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는 20일 여름의 첫날을 맞아 뉴욕시와 미 북동부의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0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는 올해 처음으로 90도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 23일과 24일이 화씨 94도, 체감온도가 100도에 육박해 극심한 더위와 높은 습도가 예측됐습니다. 본격적인 더위와 높은 습도는 19일부터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19일은 최고 기온 89도로 점심시간까지는 따뜻하고 건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오후 퇴근 시간부터 폭우가 예상돼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차기 뉴욕시장을 선출하는 뉴욕시 예비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13만여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조기 투표에 참여하는 등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약 13만 1,882명의 유권자들이 조기 투표에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브루클린이 4만 7천여 명으로 가장 투표 참여율이 높았고, 맨해튼이 4만 3천여 명, 퀸즈는 2만 6천여 명 등이 투표했습니다. 조기 투표는 오는 22일까지 실시되며 예비선거일은 24일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성추문으로 불명예 퇴진했던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복귀 전이자 33세 사회주의자, 돌풍의 주역조란 맘단이 뉴욕주 하원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쿠오모가 맘단이를 10%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맘단이 후보가 한 달 만에 10% 이상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마지막까지 치열한 맞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맨해튼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려던 이민당국을 방해하다가 체포됐던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같은 날 저녁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장에 출마한 마크 레빈 민주당 후보가 뉴욕 한인봉사센터 플러싱 시니어센터를 방문하고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마크 레빈 후보는 18일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KCS 플러싱 시니어센터를 방문하고 오는 22일까지 진행 중인 예비선거 조기투표 또는 24일 선거 당일에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레빈 후보는 투표하세요를 외치며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가 이번 선거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꼭 투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o much is on the line. The future of our economy, the future of affordable housing, the future of public safety, the future of immigrant rights on the line now as we go to vote, including for this very important job of comptroller. I'm Mark Levine, running with the support of great leaders. We're so thrilled to have this wide support here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Our message is very simple. 투표하세요. 마크 레빈 후보를 공식 지지한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레빈 후보가 뉴욕시 감사원장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며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선거 유세에 함께한 박윤용 지구당 대표와 이현탁 퀸즈 한인 회장도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시정부 관심과 지원이 제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정보가 불법 체류자 단속에 이용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에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내부에서 이는 불법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결국 이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넘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요청한 것은 불법 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는 주이며,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주는 메디케이드 정보가 이미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정보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이름과 생일, 소셜 시큐리티 번호, 거주지 주소, 가족명 단 등이 포함돼 있어 국토안보부는 이중 불법 체류자를 가려내 체포 및 추방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행히 뉴욕주 등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등을 제공하지 않지만, 뉴욕시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무료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들의 정보도 이민 단속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디케이드 가입이 불체 단속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 혜택이 절실한 이민자들이 이를거리면서 건강을 위협받게 됐습니다. 현재 메디케이드 혜택 여부는 주정부가 결정하지만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의 상당 부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정보는 연방정부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모든 연방 혜택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따라 연방기금이 불체자 메디케이드에 지원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서 농장과 호텔 등 적개업과 이민자의 점도가 높은 업종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가 며칠 만에 이를 번복, 다시 이들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산하기관인 이민세관 단속국에 지난주 발령한 지침을 철회한다. 농장과 농업 관련 시설, 호텔, 식당 등에서 단속 작전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폭력적인 범죄자를 보호하거나 이민세관 단속국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산업에는 안전한 공간이 없을 것이며, 작업장 단속은 공공안전, 국가안보, 경제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기본적 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과 호텔 및 레저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매우 공격적인 이민 정책이 매우 유능하고 오랜 기간 이런 근로자들을 앗아가고 있으며 그 일자리는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같은 날 농업과 적개업 등에 대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불과 나흘 만에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 및 호텔, 레저업계 기업인들로부터 이민자 추방 정책 완화 요구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백악관 참모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반대하자 결국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인지가 그의 정책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업계 경영진의 요구사항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도 이민자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이들 업종에 대해 단속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가 경범죄 단속 부서인 삶의 질 개선 부서를 시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 속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설된 삶의 질 개선 부서를 올여름 모든 뉴욕시경 관할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4월부터 공격적인 구걸, 공공장소 내 노상방뇨, 일부 불법 노점상 운영 등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경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삶의 질 개선 부서를 신설하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철 좌석에 눕거나 대중교통 내에서 흡연 및 음주, 불법 주차나 교통 위반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NYPD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해당 부서는 7,500건이 넘는 생활 민원에 대응하고 총 6,114건의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357건의 체포를 진행했으며 차량 492대와 불법 이륜차 185대 등을 압수했습니다. 뉴욕시는 7월부터 8월까지 2달에 걸쳐 해당 부서를 모든 경찰서 및 공공주택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티시 국장은 삶의 질 개선 부서는 2달 만에 놀라운 성과를 냈다며 이제 시 전역에서 불법 담배 가게, 방치된 차량,
난폭 운전하는 모페드 등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 속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25%에서 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이후 이날까지 4차례의 FOMC 회의를 개최했는데 4번 연속 금리 동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 탓에 물가 인상 및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서도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속속 발표되자 자신의 취임 후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금리 인하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는 이날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기준금리를 2%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우려 속에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균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맹방인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찬성론, 대선 공약인 불개입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실익도 없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는 등 지지층이 둘로 쪼개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트럼프 정부에 대해 이스라엘이 폭탄이 필요하다면 폭탄을 제공하라, 또 이스라엘과 함께 비행해야 한다면 비행하라며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기회라는 주장을 펴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을 돌연 중단함으로써 드라마틱하게 강경한 의지를 과시한 데 이어 테헤란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날린 뒤 최고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고 있다, 지금 제거하지는 않을 테니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집권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핵심 지지층 마가 진영에서는 불개입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일에 말려들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트럼프 언론인으로 불리는 터카 칼슨은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고문의 팟캐스트에 출연, 이란 국민이 나의 적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누구를 미워하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충성파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칼슨을 괴짜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는 괴짜가 아니다라며 칼슨을 비호했습니다. 우익단체 터닝포인트도 젊은 층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 트럼프를 지지했다. 미국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빠른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개입하면 불체자 추방, 관세 등 외국과의 무역 협상,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 현안 해결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시사 잡지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자체 조사 결과 한국이 세계 6위의 강대국이라고 발표, 한국의 국력이 일취월장했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2025 세계 강대국 순위를 발표했으며 이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프랑스, 일본 등을 모두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이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미국이며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이 뒤를 이었고 한국이 5대 강대국의 바로 뒷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9위, 이스라엘은 10위,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은 11위, 인도는 12위, 캐나다는 13위로 한국은 주요 경쟁국을 모두 압도했습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지도자 22.1점, 경제적 영향력 83.8점, 수출 89.4점, 정치적 영향력 40.2점, 국제동맹 61.9점, 군사력 87.8점 등으로 종합점수 64.3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수출 48.9점, 군사력 44.7점 등에 그쳐 종합점수가 63.1점에 그쳤고 일본도 군사력 30.3점, 수출 84.5점으로 종합점수 62.9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글로벌 마케팅 기업 WPP와 유펜 와트스쿨과 공동으로 세계 36개국 1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세계인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어서 그만큼 외국인들이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은 레이 달리오가 분석한 강대국 지표 2024에서도 미국과 중국, 유로존, 독일, 일본에 이어 6위에 올라 인도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제쳤습니다.
반면 영국의 글로벌 브랜드 평가기관 브랜드 파이낸스가 UN 193개국 17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25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는 한국이 12위로 평가되기도 했으나 분명한 것은 한국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소유한 X가 뉴욕주가 X 내의 혐오 표현 등을 감시하라고 요구한 뉴욕주의 관련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X는 어제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소셜미디어 기업의 혐오 발언이나 극단주의 허위 정보, 괴롭힘, 외국 정치 간섭 등에 관한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요구한 뉴욕주의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X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소송 피고로 명시했으며 뉴욕주 정부는 이 소송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혐오 은폐 방지법으로 X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6개월마다 한 번씩 혐오 발언 등을 규정하고 이를 검열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보고서를 뉴욕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X는 내년 1월 1일까지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X는 지난해 비슷한 법을 제정한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했다고 밝히고 뉴욕주의 혐오 은폐 방지법이 사실상 이 법과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구연방항소법원은 해당 법조항 시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하겠다며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외국 기업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기준 자산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트럼프 브랜드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입이 4,46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동산 업체 다르 알 아르카는 사우디와 오만, 두바이 등에서 부동산 개발에 트럼프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2,2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바이 개발업체 다막은 520만 달러, 베트남 개발업체도 500만 달러를 트럼프 브랜드 로열티로 지불했고 인도의 억만장자도 트럼프 브랜드 사용료로 1,000만 달러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산 보고서에서 브랜드 사용료 계약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호텔이나 리조트, 고급 콘도의 명칭에 트럼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브랜드 수익은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트럼프를 브랜드 로열티 형식으로 간접 후원하고 트럼프는 해당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해당국 정부도 자국 기업의 트럼프 브랜드 사용료 지불을 고율 관세 인하 등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실제적으로 이해 충돌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집권 1기 때 부동산 사업을 자제했음에도 비판이 계속됐기 때문에 집권 2기에는 사업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사업 등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은 로버트 메넨데즈 전 연방상원의원이 어제부터 연방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전 상원의원은 어제 펜실베이니아주 미너스빌의 연방교도소에 자진 출두했으며 이 교도소는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이 주로 수감되는 경비 수준이 가장 낮은 교도소입니다. 메넨데즈 전 상원의원은 이집트 정부의 대리인 등으로부터 금괴와 현금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드러났으며 1심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항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주 항소심 판결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메넨데즈 전 상원의원의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어제 전격 수감된 것입니다. 메넨데즈 전 상원의원은 지난 1월 최후 진술에서 나는 완벽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나는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을 더 많이 했다.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특히 메넨데즈는 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기소됐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X의 연방검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메넨데즈의 부인 역시 지난 4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오는 9월 11일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상무부는 5월 소매 판매가 7,154억 달러로 전월 대비 0.9% 감소했으며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7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던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직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관람 인파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등의 노동 조건에 항의하며 월요일 임시 폐쇄된 후 오늘 재개관했습니다. 구글에 이어 애플이 한국 정부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다카타가 제조한 에어백이 폭발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마존의 제시 앤디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도입으로 회사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향후 수년 내 회사 전체 인력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예년의 2배인 4일간 대규모 온라인 할인 행사 프라임데이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인공지능 챗봇 퍼플렉시티의 유료 버전인 퍼플렉시티 프로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히트곡 아파트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K-팝 사상 최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공의공호관 민주당의 비선거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제니퍼 라즈쿠마는 공공안전의 옹호자입니다. 주마니 윌리엄스는 우리 커뮤니티에 매우 위험한 후보입니다. 진보 뉴욕시민연합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